현장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요리에 대가가 출연하여 알려주는 음식의 제조 비법. 또 하나에는 한국영상해설협회. 청량한 여름과 어울리는 최진은 요리연구가의 건강 밥상. 담백한 브로콜리와 달달한 파프리카의 풍미가 가득한 요리. 소고기의 풍부한 육즙이 쏙 빼인 알록달록한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과 눅눅한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시원한 냉국. 아삭한 오이지와 상큼한 레몬이 어우러진 개운한 오이지 냉국.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최진은 요리연구가의 매력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검정 줄무늬 셔츠와 빨간 브라우스를 입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최진은 님을 향해 박수를 치며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최진인 선생님에게 요리 공식 배워보고 있는데요. 올여름은 특히나 약간 식단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렇죠. 습한 더위도 이겨낼 수 있고, 네. 또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영양적인 것을 많이 찾는데요. 네. 오늘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쇠고기 브로콜리와 또 더운 여름날 몸을 확 식혀주는 오이지 냉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지 냉국. 정말 여름하고 딱 어울리는 메뉴인데요. 고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죠. 네. 자, 우리 가족 입맛 살려주는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고기 브로콜리 주재료 2-3인분, 소고기 운둔살 200g, 청주 1큰술, 달걀 흰자 2분의 1개, 간장 4분의 1 작은술, 감자 전분 2큰술, 후춧가루 약간, 식용유 3분의 2컵 180ml, 브로콜리 350g, 파프리카 150g, 소금 2분의 1 작은술, 길게 썬 대파 40g, 편썬 마늘 30g, 청주 1큰술, 설탕 2분의 1 작은술, 굴소스 1과 2분의 1 큰술, 참기름 1 작은술. 자, 그럼 첫 번째 요리 뭔가요? 네. 쇠고기 브로콜리 볶음인데요. 네. 특별하게 쇠고기를 또 반숙을 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브로콜리를 가지고 좀 손질하는 법과 데치는 법 이런 걸 좀 보겠는데요. 슈퍼푸드. 예, 그렇죠. 보통 브로콜리 이러면은 그냥 초고추장이나 또 다른 데다 찍어 먹는 어떤 그런 상태로만 많이들 드시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쇠고기랑 같이 함께 드시게 되면은 네. 아주 영양과 함께 영양적인 밸런스도 맞고요. 맛도 좋은 그런. 맛도 좋은. 예, 브로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질은 여기가 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칼로 갖다 대면서 마구 쓸면은 송이가 다 뜯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손질하는 법은요. 줄기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떼니까 한 송이에 여러 줄기가 있는 브로콜리를 한 줄기씩 잘라내고 있습니다. 남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되죠. 잘라지는구나. 예, 근데 잘라졌는데 이 상태에서 어머나 이걸 어떻게 먹어라고 하시죠? 네. 또 여기서는 이거 한 입 크기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한 입에 다 안 들어가죠. 네. 자, 그럴 때는 요 줄기에다가 살짝 칼집만 칼집을 넣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잘라진 줄기의 가운데를 살짝 칼집을 내어 손으로 찢어주고 있습니다. 넣고 손으로 예. 찢어준다. 예, 제가 그러면 칼집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칼집을 넣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쫙 쪼개지면서 예. 안 뜯어지면서 이렇게 예, 벗겨지네요. 하나도 송이가 흐트러지지 않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몰랐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예. 그리고 사실 또 재밌는 게요. 브로콜리 이 줄기에도 영양가가 많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이렇게 감자깎이 필러로 껍질만 좀 이렇게 벗겨내고요. 질기니까. 예, 다져서 볶음밥이라든지 또는 죽 같은 거, 쑥 같은 거 끓일 때에 아주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입 크기로 이제 브로콜리를 다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브로콜리에 있던 송이가 전혀 손상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질을 다 됐잖아요. 이것을 끓는 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끓고 있는 물이 있는데 하늘색 냄비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소금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소금을 좀 넣어서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소금이? 아니요, 소금은 뭐 한 2분의 1 작은술 정도로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작은 냄비 같은 경우에는 채에다가 바로 이렇게 놓고요. 이 브로콜리를 이렇게
브로콜리를 체에 받쳐 살짝 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면은 훨씬 더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해서 바로 건지면은 새파랗게 데쳐지죠. 네. 소금 넣고 살짝 데쳐주면은 새파랗게 이렇게 지금 데쳐졌는데, 자 이제 데치기 전과 데친 후 후에 푸른색이 더 파릇파릇 진해졌습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색이 달라지자마자 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찬물에다가 살짝 넣어주면은 이 열기로도 충분하게 익혀지고요. 또 이 브로콜리는요, 놀랍게도 비타민 C 함유량이 레몬의 2배예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죠. 시다고 비타민 C가 많은 게 아니군요. 네네. 이게 빨리 건지는 이유가 그 영양소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번 더 저희가 익혀줄 거예요. 그래서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찬물에다 넣고요. 이 찬물에다 넣은 것은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담궜던 브로콜리를 건져서 검정 접시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브로콜리가 한 송이가 굉장히 양이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같이 들어갈 채소를 한번 잘라보겠는데요. 네. 저는 오늘 채소를 파프리카를 좀 준비를 했어요. 파프리카. 예. 그래서 파프리카를 색상별로 이렇게 윤기가 도는 빨간, 주황, 노란 파프리카가 준비되었습니다. 4분의 1개씩 해서요. 그리고 또 반을 자르는데요. 이때 속에 있는 요 심지 있죠? 예, 요런 거는 좀 잘라서 내주시고요. 네, 내주시고 이렇게 삼각으로. 예, 삼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한 입 크기로 빨간 만들어주시면 파프리카를 되겠어요. 잘라주고 네, 있습니다. 크기로 역시 마찬가지로 주황색도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굉장히 크면은 주황 4분의 1개 파프리카도 하시고요. 심지를 제거 후 잘라주고 양이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면은 뭐 3분의 1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파프리카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의 파프리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도 잘라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채소라서요. 여러 가지 색상도 또 이쁘고 그죠? 네. 요즘 많이 이용하는 그런 채소입니다. 그죠? 맵지도 자, 않고. 예, 맞아요. 어린이들도 먹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쇠고기를 좀 준비를 하겠는데요. 네.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반숙을 해야 되는데요. 오일을 먼저 팬에다가 좀 넣어놓고 살짝 오일이 데워지는 동안에 쇠고기 반숙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여기 팬에다가 가져갈게요. 오히려 벽돌셀 공중팬에 기름을 둘러주고 있습니다. 고기가 조금 잠길 정도로인데요. 이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충분해요. 한 3분의 2컵. 예, 이 정도로 해서 너무 센 불 하지 마시고요. 기름의 온도가 한 140에서 150도 정도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식용유로 준비하면 되나요? 일반 식용유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쇠고기는 우둔살도 좋고 홍두깨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살코기 좋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둔살, 홍두깨살, 뭐 안창살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약간의 종이 타올 지금 있죠. 네. 종이 타올 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핏물을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핏물은 어떻게 빼느냐면은요. 고기를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좀 올려놓고 아까 그 한 번 종이 타월 한 번만 넣어주시면 하얀 키친타월에 소고기를 올리고 키친타월을 덮어 지그시 눌러주면서 핏물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꽉꽉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만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핏물이 좀 빠진 게 보이죠? 네. 이거는 특히나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얀 키친타월에 빨간 핏물이 묻어났습니다. 예, 동환 씨 한번 드셔보시면은 네. 고기가 야들야들하게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된 거에다가 약간의 밑간을 좀 해주는데요. 뭘 넣으신 거죠? 후춧가루하고 청주하고 네. 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넣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섞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달걀 흰자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달걀 흰자가 나와요. 예. 흰자만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감자 전분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약간 네. 꿔바로처럼 느낌이 나죠? 소고기에 하얀 전분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전분 이렇게 되면 바삭함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부드러운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 너무 많은 전분을 넣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만 입힐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잘 섞여졌죠? 이렇게 훌훌하게 반죽은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기름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의 온도는 반드시 체크를 했을 때요.
이렇게 반죽을 하나 넣었을 때에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죠. 요럴 때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나요? 너무 좋네요. 자, 한꺼번에 그냥 넣어주세요. 자, 넣고 나서 요렇게 살짝 흐트러주면은 야, 예. 아주 가열된 오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한꺼번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붙지 않고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맞아요. 분리가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익혀주면 되는데요. 사실은 신기하다. 쇠고기는 다 완전하게 익히지 않아도 드셔도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60%만 익혀주시면 돼요. 많이 익히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예. 야, 이거 약간 육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다른 거에 이제 뭐 비교한다기보다는 요거는 요 상태로 그냥 반숙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반숙이다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예. 일부러 반숙으로만 익히는 거죠? 나중에 또 열을 가하진 않죠? 열을 한번 같이 가할 겁니다. 어떤 거랑요? 브로콜리랑. 브로콜리랑 파프리카랑 같이 해서. 굉장히 이 모습만 보면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반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나중에 드셔보시면 어머, 나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불을 끄고 조금 있다가 바로 제가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받쳐주기만 하시면 돼요. 익힌 소고기를 체에 받쳐 기름을 빼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남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기름을 따로 또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요 기름을 한 2큰술 정도를 여기다가 여기 받쳐만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조금만 넣을게요. 요 기름 체에 받친 기름을 다시 웍에 둘러주고 있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준비할 것들 있죠? 여기에 파하고 마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그냥 바로 소고기 브로콜리 완성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팬에다가 불을 올리고요. 마늘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쓴 팬을 그대로 쓰고 기름도 그대로 쓰셨는데 이게 좀 유리하겠어요. 시즈닝이 좀 돼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고기를 이렇게 볶아낸 소고기 기름처럼 나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여기에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파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기름을 좀 내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여기에 술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청주. 청주 넣어주시고요. 빠르게 간장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아까 브로콜리랑 파프리카 뭐 다 가져오셔도 돼요. 이게 아까 이제 반숙시켜 놓은 쇠고기 그대로 집어넣고요. 그대로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굴소스 좀 있어요. 굴소스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좀 넣어주시고. 설탕으로 들어가네요. 스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데쳐놓은 브로콜리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좀 넣고요. 오늘 브로콜리가 아주. 자, 그 다음 파프리카. 요거는 소고기만 반숙을 하면 굉장히 손쉬워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웍질을 해가며 여러 재료를 볶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더운 여름날 입맛 없을 때, 또 지칠 때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와 함께 브로콜리 볶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맛있게 지금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익으면 불 끄시고요. 참기름 넣으니까 향도 샥 올라오고 너무 좋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 한번 완성 접시로 가져가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는군요. 완성된 볶음을 하얀 접시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조리를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채소들이 갖고 있는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서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그리고 또 여름철날 빨간, 주황, 노란 파프리카와 초록 브로콜리 그리고 고기가 형형색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는 집에 또 요리하다 남은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뭐 안창살, 토시살, 뭐 집에 구워 먹다가 남은 등심, 안심 다 괜찮아요, 사실은. 뭐더 고급지고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한 줄기씩 잘라낸 뒤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체에 받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주세요. 데친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궈줍니다.
파프리카는 심지를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삼각 썰어주세요. 웍에 식용유를 넣고 140에서 150도로 달궈줍니다. 그동안 키친타올로 소고기의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소고기에 청주, 후춧가루, 달걀 흰자, 감자 전분을 섞어 밑간을 해줍니다. 달군 기름에 소고기를 넣어 반 정도 익힌 뒤 체에 받쳐 건져내주세요. 달군 웍에 소고기 기름을 두르고 편 썬 마늘, 길게 썬 대파, 청주, 간장, 소고기, 굴소스, 설탕, 브로콜리, 파프리카를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참기름도 둘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아주면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이 현장 영상 해설사 김동주였습니다. 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지원 시각장애인 문화생활 영상 해설 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최고의 요리 비결 프로그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영상해설협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해설로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 비결 시청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